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음정, 박자 틀렸다고 문제가 되겠는가? 말과 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진실한 모든 말과 글은 훌륭하다. 진정성이다. 말과 글의 감동은 진정성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국무회의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들은 이 한마디가 가장 감명 깊었다고 한다. 절대로 굶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잃은 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진정성을 뜻하는 영어는 진짜라는 그리스에서 기원했다. 그렇다. 진짜가 진정성의 첫째 조건이다.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2003년 3월 국회 국정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저녁 시간에 관저로 올라갔다. 그곳에 안희정 씨가 있었다. 대통령이 얘기했다. 희정 씨, 이번 국정연설에서 나라 종건권을 다 밝혔으면 해요. 대통령은 연설문에 담으라며 구술했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저의 참모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나라 종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검찰에 이 사건을 정치적 고려 없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수사를 해도 그 결과를 놓고 또 다른 의구심이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 따라 소모적인 정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규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일 나라 종금 사건에 저의 참모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의 잘못은 곧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대통령의 신분인 만큼 저의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가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임기를 마치는 대로 기꺼이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 문화는 참모들의 만류로 결국 연설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옥탑방 사건은 유명하다. 이 회장 후보가 옥탑방을 모른다고 해서 궁지에 몰렸다. 20만 표는 날아갔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좋아했다. 그런데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후보가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했다. 알면서 왜 그랬느냐고 후보에게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문제가 된 후에는 알았지만 그 전에는 자기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른다는 사실을 전날 아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정말 결백에 가까운 솔직함이다. 당에서는 40만 표를 잃었다고 한탄했다. 상대 후보의 20만 표를 살려주고 노 후보는 20만 표를 잃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말 표를 잃었을까? 노 대통령은 심지어 외교도 정직하게 하기를 주문했다. 인간사 바깥의 일이 아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좋다는 게 좋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교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직한 글이 재미도 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지필팀에게 당부한 것도 이것이었다. 정직하게 써주세요.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자기 일생과 통치 기록을 남기는 게 의무입니다. 진정성의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한 것이다. 이것은 솔직한 것과는 좀 다르다. 진실하다는 것은 단지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가 더 나아간 것이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 솔직함 또 있다. 외교적 수사가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대화의 제1원칙으로 삼았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모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 신뢰를 쌓는 것이다. 입장이나 의견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면 모든 문제는 풀 수 있다. 진정성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그 시작은 힘들지만 한 번 시작하면 쉽게 깨지지 않는다. 김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갖고 많은 정상과 지도자를 만났다. 국민 앞에서라도 해야 할 쓴소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지도자의 용기이고 도리라고 했다. 김 대통령을 정치 구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술수나 꼼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틀렸다. 대통령은 늘 진실한 태도로 임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사안을 진지하게 대했다. 그가 정치 구단이라면 진정성의 결과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 정치 10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개헌을 제안했을 때에도 정략이 숨어져 있을 것이라고들 얘기했다. 개헌 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논란이 있자 2007년 1월 지방 언론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에게 진정성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말이 옳은지 그런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정으로 하면 어떻고 안 진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진정으로 안 하는 말이 어디 있고 또 진정으로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는가? 노 대통령은 꼼수나 잔머리를 쓰지 않아 늘 문제가 됐다. 대연정 제안 때도 그랬다.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증언이다. 2004년 2월 초 북한의 육자회담 재개에 동의해왔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아직은 보안 사항이지만 기자들에게 육자회담 전망이 밝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후 북한의 복귀 사실이 공포되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다. 하지 맙시다. 속셈이나 저희가 없는 것,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진정한 것이다. 지나치게 계산하거나 수위를 조절한 메시지는 진정성 면에서 힘을 잃는다. 2006년 6월 노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담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 인식,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국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내에서조차 일부에서는 국면 돌파용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그런가? 어느 날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은 더더욱 아니다. 오랜 숙고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이웃에 살면 우리가 할 일은 불신하고 경계하는 일이다. 조용한 외교로는 안 된다. 피해갈 수 없다. 일본이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 진정성의 세 번째 조건은 뉘우치는 것, 즉 반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과 독일의 전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스스로에 대한 질책이 많다. 무엇보다 말이 문제였다. 나는 구어체 현장 언어를 구사했으며 반어법과 냉소적 표현을 즐겨 썼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런 언어 습관이 생겼다. 그때는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이 필요한 시대였다. 언로가 막혀 있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데는 그런 어법이 효과가 있었다. 야당을 할 때에도 억울한 노동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다 보니 정서적으로 격앙된 때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 습관을 고쳤어야 했다. 권위주의적 대통령 문화는 극복해야 할 문제였지만 국민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퇴임한 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과 토론을 보았다. 그는 사회적 소수파에 속한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었지만 매우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했다. 나도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김선희 씨의 죽음을 접하고 마음이 괴로웠다. 내 탓인지 모른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국가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희생시켜도 되는가? 정답을 찾을 수 없었다. 2003년 4월 국정연설 준비 과정에서도 고해성사 같은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의 구술 내용 가운데 연설문에서 빠진 부분이다. 저는 유신헌법으로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점 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신철폐를 외치다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목숨까지 잃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불임 사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을 모질게 고문해서 억지로 조작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내세우겠다는 거창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중에 이러한 상황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진정성의 네 번째 조건은 행동과 실천이다.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갈 날들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과 실천이다. 말로만 해서는 진정성을 얻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박해와 시련, 죽음의 고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일관되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진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도 화해를 시도하고 용서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용서와 화해와 관한 그의 메시지는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무현 대통령을 봐도 진정성은 그 사람의 행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사실이다.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코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영혼이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증거를 보여줘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진정성이라고 할 수 없다. 종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서도 그는 또다시 부산에 도전했다. 그래서 바보라는 별명을 얻었고 지역주의 극복에 관한 진정성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한결같게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경계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특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진정성을 말할 때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 자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돈 낱말하듯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 어느 날
노 대통령이 비서관 몇 명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였다. 무슨 얘기를 하다 그리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물었다. 여기 다들 감옥 갔다 와봤지요? 면면을 보니 전부 다 그러하고 나만이 아니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민망한 내 눈빛을 보았던지 윤태영 실장이 강 비서관은 80년 고등학교 때 데모를 했습니다. 라고 끼어들었다. 대통령이 그때서야 한마디 한다. 그렇지. 또한 진정성은 선한 뜻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나는 이런 선한 동기를 갖고 한 일이니 진정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곤란하다. 진정성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이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말한 책임윤리이고 진정성이다. 2003년 10월 당시 최도술 비서관의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노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 모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도술 씨는 20년 가까이 저를 보좌해 왔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해 드립니다. 아울러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가지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2004년 3월 대선 자금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회의가 있었다. 대통령과 민정수석실, 연설비서관실이 참석한 관제에서 하는 기자회견 모두 연설준비회의였다. 나는 준비한 초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한마디만 했다.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날 대통령은 직접 메모한 내용으로 연설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번번이 하는 사과, 말로 끝나는 사과, 그 뒤에 다시 달라지지 않는 정치 등 국민 여러분은 사과받기에 지치고 짜증이 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척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최도술 씨는 20년 가까이 일을 맡았고 안희정 씨는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감독하고 관리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 작업은 저의 손발로서 한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제에게 하기 바랍니다. 두 대통령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름만으로 의미 있는 상징이 됐다. 서거 이후 더 많은 사람에게 애틋한 기억과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이유,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힘이다.